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해서 상승 기조를 끝까지 유지해 가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기술주들의 하락이 주요한 하락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자들은 일단 금요일날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모아서 주가가 상승했던 수혜주들이 오히려 손실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배당금을 빼고 나면 오히려 손실 중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이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기업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 ETF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연내에 3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왜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썩 좋지는 않네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한 30-40분 남겨두고 갑자기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쑥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물론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다우지수가 0.08% 하락,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죠. 근데 상승 기조를 유지했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 조금 기분 나쁜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상승 출발해가지고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다가 마이너스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막판에 쭉 밀려버렸다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장 막판에 떨어지거나 장 막판에 올라가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 다음 거래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미 예상을 해드렸던 것처럼 증가세를 보여줬죠. 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8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많이 증가한 편이죠. 지난번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게 0.8만 증가해도 괜찮았거든요. 예상치만큼만 해도 괜찮았는데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자, 내구재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내구재라는 것은 사용 연한이 길지만 가격이 비싼 제품들을 대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자동차 등등등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구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려면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비싼 물건이지만 한번 바꿔보지 우리 TV, 냉장고 이런 거 돈이 없으면 안 바꿉니다. 그냥 저냥 한번 보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바꿀 일이 없죠. 근데 돈이 조금 생기게 되면 야, TV 요즘에 새로 나왔다더라, 한번 바꿔보자. 야, 자동차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경기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소비자 신뢰 지표가 조금 떨어졌어요. 시장이 예상한 부분이 106.9였거든요. 근데 104.7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106.7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자들, 뭐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겠죠. 뭐 소비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조금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선 100포인트라는 것을 넘겨놨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낙관론이 상당히 많이 약해진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자, 이 경제지표가 약간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4.593%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30년물 국채금리는 4.399, 10년물 국채금리는 4.2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는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기 국채금리가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죠. 거의 0.4% 정도 더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굳이 따지고 본다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장단기 국채금리를 다시 역전시키거나 뭐 분위기를 조금 바꿔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환이 좀 될 테니까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영향은 아니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 스탠스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기업들 내용들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AI 기대감에 따른 주식의 급등 연결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한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일단 여기서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는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연준이 시장을 놀라게 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대로도 그냥 느긋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경기 순환 주식들이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술주들이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뭐 AI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랠리 뭐 등등등 뭐 그 이전에는 테슬라 이런 것도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뭐 AI 관련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종목도 그다지 썩 좋지 않았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어제는 좀 내려갔어요. 6일간 상승했었던 랠리를 중단하고 2.5% 뚝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오르다가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계속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좀 줬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가 한 3% 정도 급등 상승세를 좀 보였죠. 2.9%. 장중에는 한 5% 올랐었어요. 근데 이것도 상승폭을 좀 깎아 먹었죠. 뭐 7% 넘게나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AI 쪽이네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이제 그렇게 상승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이 기업은 맥도날드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9%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먹을 거에 또 진심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모처럼 상승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기대감을 걸긴 좀 애매하죠. 테슬라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ATL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다운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영향력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이런 혼조 양상, 하락 마감은 살짝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고요.
지금 이러한 주가 하락에 대한 영향은 경제지표보다도 이 기술주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종목 간의 변동성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형주들이 또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저께였죠? 네, 그저께 월요일날 움직임처럼 대형주가 살짝 내리고 네, 이렇게 뭐 오히려 저기 그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어제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또 이렇게 중소형주나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급이 방향을 그냥 그대로 잡아간다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저 PBR주, 밸류업 수혜주들이 한 달 만에 코스피에게 뒤처지고 있다. 배당이 없었으면 줄줄이 손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단은 네, 가장 비교 대상 첫 번째로 올라오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동차 종목을 모아놓은 KRX 자동차 지수가 1.8%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3.35%나 올라왔다라는 거죠. 밸류업 쪽에서 가장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은행 다음으로는 자동차였잖아요. 이 자동차 쪽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상승을 안 하고 있죠. 네, 오히려 이제 조금 내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도 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답보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일단은 밸류업 쪽으로 해서 배당 많이 준다더라, 실적 많이 준다더라, 실적이 많이 나온다더라 해가지고 주가 올라갔었던 이런 자동차들이 일단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정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단기 상승을 세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또 좀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그 지원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격이 같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뭐랄까 그 틈새 메꾸기 같은 정도 좀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격을 좁히기 위한 횡보 조정이 진행되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지지부진해 보일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했다라면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주가 변동성에 비해서 배당금을 계산해 본다라면 오히려 수익이긴 하겠죠. 배당금까지 받으면 이렇게 뭐 손실 날 만한 내용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치지 않고 주가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본다라면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가 네, 조금 이제 낮아졌죠. 그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달이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좀 줄어드는 것은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살짝 네, 뭐랄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 환상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조금 뒤처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겠죠. 다만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 주가가 지지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밸류업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자, 자동차와 함께 밸류업 수혜주로 꼽힌 게 이제 증권, 금융, 은행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보험주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 증권주도 역시 한 달간 1% 정도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하락한 이유도 비슷해요. 네.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증권사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타나서 부담감이 좀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런 종목군들은 배당금이 크기 때문에 배당금까지 합치면 주주들의 손실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배당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 주식도 있다는 얘기죠.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동안 6.59% 떨어졌지만, 배당금은 150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낙폭이 배당금보다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 좀 일어나는 거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조금, 뭐랄까요.
그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형태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괜찮은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5.75% 은행주 평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또 배당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과 배당금이라는 이 포지션을 노린 것이 바로 이제 은행주 쪽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은행주들은 이제 배당락이 이제 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배당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27일, 28일, 29일 뭐 이렇게 계속 배당락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미 배당락을 진행한 기업들도 있지만 배당락을 진행하지 않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은행주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락이 크게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변화가 또 크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본다라면 이제 악재는 굳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쪽이 그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을 때 개인들의 차익 매도, 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막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연결이 되다 보면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밸류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정책이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느긋하게 보셔야 됩니다. 밸류업을 가지고 급등을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밸류업 기업들은 천천히 오랫동안 장기적 상승을 노려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들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코스피는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적으로 베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간요, 코덱스 200 선물 곱버스네요. 곱버스에 3,060억 원어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버스는 2배죠. 1% 하락하면 2% 수익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버스 쪽으로도 440억 규모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주식은 이제 팔면서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쪽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1,000억 원대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쪽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 즉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본정권에서 팔면서 이 곱버스나 인버스 쪽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죠. 팔아먹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실제로 이제 그 매도가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끄집어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매도가 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개인들이 이 곱버스나 이런 쪽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지금은 강제적인 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외국인들이나 그쪽이 팔기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쪽으로 지금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아 판단이 듭니다. 지수는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건데요, 지수가 횡보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내가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뭐 곱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은 손해를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상승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개인들이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분석 때문에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2700 아래쪽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코스피 지수였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다, 박스권 그 포지션에 그 저항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쪽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받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박스 상단이면 조정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가 고점을 찍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금리 인하랑, 네, 이게 증시가 관망세 보이거나 떨어지는 쪽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선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글쎄, 왜 이렇게 연결고리가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간다, 더 사라 얘기하는데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증권사들이 이제 서서히 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면 그 외의 종목들이 있죠. 2차전지를 비롯해서 뭐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 금융주 섹터들 뭐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런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증시가 약간 고점에 대한 전망치를 통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지만 증권사들은 일단 목표치를요. 3,000포인트 이상으로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연내에 주가 상승이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다들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뭐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된다면 지수는 더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더 여러분들한테 땡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 마감이 됐습니다만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조금 네,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밀려 내려간 것이 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연속성은 조금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 기업들은 오히려 손실 중이다라고 하면서 닥달하고 있는데 이 손실이 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배당이 높은 종목군들이 위주를 네,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까지 치면 오히려 손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밸류업 종목들로 단타를 생각하시면서 급등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저평가된 기업들은요 언제든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놔놓고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또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 중에 있지만 이것은 좀 반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팔아내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죠. 본전 오면 팔아먹고 미국장으로 넘어가자 또는 코인으로 하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증시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저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그런 투자의 그런 좋은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책 한 꼭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큰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다. 저쪽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이쪽이 움직이는 것이 순리이다.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 계좌가 어느새 홀쭉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리저리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쪽이 가네? 절로 가면 그쪽이 또 고점이야. 에이 뭐야 내려가잖아. 아니 내가 팔아먹은 쪽 가네? 또 저쪽 넘겨. 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건 우리가 전문용어를 메뚜기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이리저리 뛴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증권사만 돈 벌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다들 이제 잘 팔지 않고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증권사 애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네 홀쭉해질 텐데 어떻게든 그렇게 단타들을 쳐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익 날 때 파시면 그런 것들도 뭐 세금 조금 뜯겨도 아깝지 않은데 손절 매도하면서 세금 뜯기고 그러면은 조금 부담되죠. 네, 아무튼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 투자인지는 곰곰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오전에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변동성, 그 다음에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